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힘든 과정을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 어떤 의욕도, 열정도, 동기부여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가장 힘든 건 왜 이런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분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고장 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만 듭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공허함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고요함이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연기를 멈췄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내면의 그림자를 탐색하는 그림자 작업에 대해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비밀을 깊이 이해했지만 좀처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당신이 무의식의 깊은 곳을 파헤쳐 그 안에 묻혀있던 수치심,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모두 꺼내놓았을 때 당신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불안할 만큼 낯설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소나의 붕괴는 종종 우울증으로 오인된다. 그는 현대 심리학이 종종 놓치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당신이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한때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고 통합했을 때 당신을 움직이던 동기부여 시스템 전체가 그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인 힘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강박, 부족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 이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였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보이게 했던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 뒤에 숨어있던 동력장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과 열정이라는 가면을 쓴 고통으로 움직여 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낡은 동력장치가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동기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동기를 가져야만 했던 유일한 이유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재탄생 전의 필연적인 해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갈 당신 사이의 그 고요한 공간이 얼마나 적막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실명은 아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온전히 사실입니다. 그녀는 지독한 이별을 겪은 후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자신의 문제적 패턴을 발견하고 2년간 깊은 심리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 그림자 통합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진정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불안은 사라졌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강박도 녹아내렸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평온함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그녀가 원래 일하던 마케팅 분야로 돌아가려 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텅 비어 있었죠. 한때 그녀를 흥분시켰던 캠페인 기획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에너지를 주던 고객과의 미팅은 공허했습니다. 수년간 쫓아왔던 승진은 이름 모를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방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뱃속에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움이나 불안일지라도 그건 분명한 연료였죠.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목소리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적 연금술의 니그레도 단계라고 부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인 어둠, 신성한 공백, 완전한 해체의 시간입니다. 중세 연금술에서 니그레도는 검게됨을 의미하며 낡은 형태의 죽음이자 변형의 첫 단계를 상징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문화는 치유가 항상 기분 좋은 것이어야 하고 성장은 직선적이며 발전은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림자 작업을 약처럼 생각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약이라기보다는 수술과 같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과정은 길고 낯설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기 동안 당신은 한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목숨처럼 느껴졌던 직업적 목표는 부질없어 보이고 흥미진진했던 관계는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움을 주던 취미조차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상적인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절망적이지도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단지 예전과 같은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익숙했던 당근과 채찍이 사라진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융은 이것을 중요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깊은 재편성 과정을 겪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만들어진 자아, 즉 에고는 더 이상 통제력을 잃었지만 더 깊고 진정한 본질인 자기는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 당신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 방식과 다른 존재 방식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의 영역, 신성한 공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세요. 혹시 당신이 내내 느껴왔던 것이 바로 이것은 아니었나요?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더 활기차고 더 의욕적이고 더 나다워져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감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낡은 상처에 의해 다시 동기부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도 실패도 정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신성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 전통 문화에서는 이 단계를 존중했습니다. 영적 탐구를 위한 고독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이래.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성장이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요함을 병으로 진단하고 신비로운 과정을 약물로 해결하려 하며 어쩌면 전혀 고장나지 않은 것을 서둘러 고치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단계를 건너뛰려 하거나 변형이 완성되기도 전에 서둘러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는 낡은 토대 위에 새로운 삶을 지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똑같은 무의식적 각본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신성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침묵은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를 앞둔 신성한 멈춤입니다. 두려움, 사회적 기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 고통을 피하려는 몸부림에 기반했던
당신의 모든 과거 동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당신이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낡은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의 당신에게 동기부여란 무엇이었나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당신의 추진력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나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나요?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생산성이라는 가면을 쓴 정교한 불안이었나요? 그림자 작업은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치가 성과에 달려있다는 믿음 자체를 해체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멈추고 생산적일 때만 가치 있다는 믿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이 죽을 때 그 믿음들이 만들어냈던 동기부여 또한 함께 죽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페르소나의 죽음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그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해온 모습 사이의 거대하고 충격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일단 그 차이를 보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3대 부분, 당신의 직업, 관계, 목표는 그 연기된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버전의 당신이 죽었지만 진짜 당신은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당신은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오직 진실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형성되는 중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성공한 건축가였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간 깊은 내면 작업을 통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애착 문제를 치유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졌던 고통을 내려놓자 그는 생애 처음으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 건물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승진 사다리를 오를 때 모든 것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그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내 것이 아닌 느낌이죠. 그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대본이 대사를 읊은 배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정말 의욕적이었어요. 주 60시간 근무도 즐거웠죠. 5년, 10년 계획도 다 있었고요. 뭘 원하고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표들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약물 치료를 고려했고 심지어 치료가 더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심오한 내면의 변화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성공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실패의 수치심을 피하려 했던 그의 낡은 동기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림자 작업이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그 욕구들을 통합하고 그 두려움들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 입은 에고가 아닌 진정한 자아로부터 솟아나는 새로운 동기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동기부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소진되거나 혹은 두려움을 멈출 만큼 충분히 치유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이 없다면 당신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당신의 가장 깊고 진정한 본질인 자기는 소리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요구하지도 혼란이나 긴급함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속삭이고 넌지시 알려주고 초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속삭임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낡은 동기를 잃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당신이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백의 반대편, 즉 당신이 침묵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그것이 가르치려는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동기부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안하거나 긴급하지 않습니다. 결핍이나 증명의 필요, 상실의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꾸준하며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합니다. 이는 인공조명과 햇빛의 차이와 같습니다. 둘 다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오직 햇빛만이 생명을 키워냅니다. 융은 이것을 대문자 S를 쓰는 자기의 출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정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에고가 아니라 이미 온전하고 이미 충분하며 개인의 생존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와 연결된 더 깊은 자아 말입니다. 자기가 당신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허둥대지 않고 응답합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기회를 쫓지 않고 원래 그 자리에 속한 사람처럼 그것을 알아봅니다. 죽은 배터리를 점프하듯 열정을 쥐어짜지 않고 가치 있는 곳으로 이끄는 실을 따라가듯 호기심을 따릅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창조하지 않고 내면의 무언가가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어 스스로를 표현해야만 하기에 창조합니다. 앞서 말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거의 1년간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의심하며 지낸 후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이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문득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을 때 어둠이 언제 끝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는 핸드폰 없이 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생산성을 위한 팁도 네트워킹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걷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제도, 목표도, 성공이나 실패의 척도도 없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년간 버려진 낡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수천 번도 더 지나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건물의 뼈대, 구조, 잠재력, 그리고 잊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한 슬픔과 위엄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분석하거나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 건물을 찾아가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나 리모델링 계획이 아닌 그저 인상이었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지에 대한 인상 말입니다. 이것은 직업적 목표나 금전적 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설명할 수도 없는 호기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어떤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오직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건물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천천히 부드럽게 강요나 긴급함 없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비전이자 가능성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호기심은 건물주와의 대화로 이어졌고 그 대화는 또 다른 대화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은 건물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독특한 복원 프로젝트에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가 아닌 되어가고 있는 그 자신과 일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가 낡은 동기부여를 억지로 되찾으려 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공백을 무시하고 침묵을 외면하고 낡은 방식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그 속삭임을 완전히 놓쳤을 것입니다. 자기는 포효하지 않습니다. 나지막이 흥얼거립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초대를 건넵니다. 긴급함을 만들지 않고 공명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눌 것이 있기에 글을 씁니다. 창의적으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름다움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에 창조합니다. 혼자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연결이 당신의 본성이기에 사랑합니다. 생산성으로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일이 당신을 부르기 때문에 일합니다. 일은 의무가 아닌 헌신이 되고 관계는 무의식적 필요가 아닌 의식적 선택이 됩니다. 창의성은 과시가 아닌 표현이 되고 휴식은 게으름이 아닌 영양 공급이 됩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닌 자기 돌봄이 됩니다. 자,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를 꺼내보세요. 첫째, 지금 당장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이 원해야만 하거나 추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실망할까? 이것을 놓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가? 이제 둘째로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이 끌리는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호기심이나 경이로움, 평화를 불러일으키고 당신을 더 살아있고 더 현존하게, 더 당신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이끌림을 따른다면 어떤 기분일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매력을 믿는다면 어떨까? 이 두 목록 사이의 대조는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낼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추진력과 진실에 기반한 이끌림의 차이,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과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의 차이를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동기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한때 그것을 움직였던 낡은 이유들보다 당신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더 깊고 진실한 삶의 방식으로의 졸업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침묵,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말하기를 기다려온 장소입니다. 당신이 채우려고 애썼던 공허함, 그것은 더 진짜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이전의 어떤 것보다 더 진정으로 당신다운 무언가를 위해 마련된 신성한 공간입니다. 칼 융은 이 길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 편안하거나 빠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이 알지 못함의 계곡과 정서적 무감각의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막의 반대편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요. 완벽한 삶이나 완벽한 직업이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진실하기에 완벽할 필요가 없는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이곳에서 솟아나는 동기부여는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결핍에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텅 비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공백 속에 있다면, 무기력함을 느끼며 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자문하고 있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언가 아주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거짓된 연기를 멈출 만큼 충분히 강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마침내 진짜 영감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치유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나요? 무엇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나요? 무엇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나요? 두려움과 필요, 외부의 인정을 향한 끝없는 갈증으로 움직이던 당신의 옛 삶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 삶을 끝내기 위해 힘든 내면의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것은 치유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당신은 낡은 의미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림과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당신인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음 장이 시작되기에 가장 완벽한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순간 진정한 동기부여의 조용한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침묵이 왜 그토록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공백이 진짜 무언가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만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낡은 동기를 잃어버린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롭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선물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과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영혼의 깊은 층위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공허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삶과 당신이 살아가야 할 삶 사이의 쉼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기다릴